back from the dead. Girlfriend, you gotta get it right. Girlfriend, you gotta learn to fight. Girlfriend, you gotta get it right. Keep your eyes on the prize. Girlfriend, you gotta get it right. You gotta want it with all your might. Girlfriend, you gotta learn to fight. I know you're gonna be alright. You wanna make your way in this crazy world. Step up, girl, you got what it takes. They always say don't make waves. Don't you listen. 안녕하세요, 백스컴 박시장입니다. 요즘에 좀 바쁜 것 같으면서 안 바쁜 것 같기도 한데 바쁜 아무튼 그런 좀 요상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저희가 월말에는 좀 더 깨끗하고 넓은 사무실로 이전을 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 관련해서 이것저것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전이 끝나게 되면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죠? 이 패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 아직 패드 남아 있습니다. AMD CPU가 장착된 시스템을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AMD 시스템 구입하실 때 말씀하시면 꼭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이제 게이밍 PC인데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00만원대에 제작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요즘에 CPU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가격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게 구성이 된 시스템이고요. 고사양 게임은 물론이고 좀 멀티미디어 작업이라든지 앱플레이어를 많이 띄워놓는 앱플레이어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문제없이 구동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부품 소개를 시작을 해볼게요. CPU는 라이젠 피나클리지 2600X 모델이고요. 6코어 12스레드 모델이라서 코어가 굉장히 많고 동작 속도는 3.6GHz거든요. 근데 터보 코어가 터지면 최대 4.25GHz까지 작동을 하는 모델이에요. 오버클럭이나 이런 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수동 오버클럭을 해서 조금이라도 클럭을 높은 상태로 고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잘 모른다면 메인보드 상에서 PBO 설정만 잡고 메모리 오버클럭만 살짝 해줘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내주고 있거든요. 게임, 멀티 작업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9월 14일 현재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으로 한 24만원대예요. i3의 오픈마켓 최저가가 한 4만원 차이거든요. 4만원인데 i3 4코어 4스레드 2600X 6코어 12스레드, 와, 스레드 차이가 8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변동이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의 가성비는 AMD가 압도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에서 출시한 B450 어로스 M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USB 3.1 젠2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피나클리지 CPU를 사용하기에 딱 알맞은 메인보드예요.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도 안 되고 기존 350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부담 없는 가격선에서 CPU 성능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한 거는 아니지만 꽤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스톰이라든지 이런 B450 칩셋에 적용되는 최신 기능들도 모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나올 AMD 프로세서들을 전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다가 2020년에 나오는 AMD 프로세서 한 단계만 딱 업그레이드 해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을. 메모리는 삼성 16기가 DDR4 PC 21300을 사용을 했는데요. 8기가 두 개로 듀얼 채널 구성을 해서 메모리 부족하거나 그런 경험 절대 없이 쾌적하게 게임이라든지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음악 작업 등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버클럭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CPU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오버만 좀 더 해주면 AMD CPU 성능을 확실하게 좀 빠릿하게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메모리 오버는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 안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좀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램 오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SSD는 삼성 860 에보 250기가를 사용을 했는데요. 윈도우 깔고 게임 한 3개? 배그 깔고 오버워치 깔고 몬스터 헌터 깔고 또 하나 깔아도 남아요. 용량은 꽤 넉넉하니까 게임이나 프로그램 설치하시기에는 문제가 없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장 많이 하는 분들은 이 구성에다가 마음에 드는 1테라, 2테라, 3테라, 4테라 하드만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MSI GTX 1060 3기가 윈드스톰이 장착이 되었어요. 저희가 진짜 게임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맨날 하는데 저희 기준에서 어느 정도 옵션을 올려놓고, 좀 괜찮게 올려놓고 게임을 즐기려면 GTX 1060 3기가 이상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로 하다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대신 상위급 모델 중에서
중에서 가성비만 따져놓고 본다면 1060 3기가가 가성비는 현재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용된 케이스는 뭐 요 모델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대양 바론 케이스고요. 전면에 화이트 LED 펜이 총 3개, 그리고 또 후면에도 하나가 장착돼서 총 4개 LED 펜이 기본 장착된 모델이거든요. 요즘 이제 케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나와서 저희도 모델을 다 못 외울 정도로 많은데, 대부분 전면이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한 모델이 10개 나왔다 치면 한 8개 정도는 강화 유리 같은데, 강화 유리가 정말 쨍하고 예쁜데 단점이라고 하면 흡기가,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흡기가 좀 안 되는 모델들이 많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제 바론 케이스는 전면이 이제 메쉬 그릴로 돼 있어서 흡기에 굉장히 용이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바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뭐 내부 쿨링도 좋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꽤 깔끔하고 괜찮은 모델 같아요. 사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FSP 하이퍼 K 600W 80 플러스 스탠다드 모델인데요. FSP도 뭐 손꼽히는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 중에 하나예요. 하이퍼 K 모델 같은 경우는 FSP 제품 라인업 중에서 이제 중급형 파워로 비싸지 않고 가격 대비 괜찮게 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파워 서플라이 중 하나고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제조사 제품군 중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용량 맞춰서, 용량보다 조금만 여유 있게 맞춰준다고 하면 불량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제 PC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파워가 터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예전엔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들이 잘 만드는 건지 아니면 부품들이 이제 저전력으로 이제 전기를 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량률이 정말 적은 편입니다. 검증받은 메이저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오늘 시스템은 최대한 가격 대비 성능을 고려해서 구성을 한 거라 뭐 별도로 뭐 메모리 방열판을 달거나 뭐 쿨러를 바꿔주거나 이런 튜닝 요소는 전혀 없이 제작을 했는데, 케이스 LED 펜이 이렇게 좀 굉장히 밝아요. 밝고 이게 포인트 LED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튜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꽤 화려한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서 뭐 심심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네요. 자, 그럼 맨날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에도 하는 게임 테스트 영상 보여드릴게요. 배그 같은 경우는 국민 옵션하고 상옵, 그리고 몬스터 헌터는 중옵하고 상옵을 테스트를 했고요. 모니터 해상도는 1920 1080 풀 HD고, 저희 같은 경우 캡처용 PC를 따로 써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로 인한 프레임 문제와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배그, 모넌, 오버워치 이 정도 테스트 하는데, 좀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게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 넣어볼게요. 오버워치는 요번에 시간이 안 돼서 뺐는데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인데 궁금한 것들을 한번 같이 넣어서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몬스터 헌터부터 살펴보자면 모든 코어의 클럭이 한 4기가 이상 올라가 있고요. GPU 로드율도 100%라서 뭐 그래픽카드 성능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옵의 경우 한 60프레임 전후로 뭐 꾸준한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고, 상옵으로 했을 때가 조금 궁금했는데 상옵에서의 프레임이 간혹 떨어질 때는 40대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와요. 한 6, 70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서 저거는 저희가 중옵, 상옵 프리셋 설정된 걸로 딱 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옵션만 조금 타협을 해주면 꽤 상옵 기준에서 괜찮은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그의 경우에는 뭐 국민 옵션으로 하면 아주 잘 돌아가고요. 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144 모니터를 쓰셔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한 130에서 160 사이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상옵으로 하셨을 때는 한 70에서 100프레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상옵으로 즐기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자, 오늘 뭐 이 시스템으로 게임 구동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비슷한 시스템 사양으로 PC를 제작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구입 문의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떠있는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보고 싶은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궁금해하실 만한, 예를 들어 2600하고 2600X 프레임 테스트라든지 2700하고 700X의 비교라든지 램오버를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등등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 저주받은 체력이 받쳐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틈나는 대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지포스 RTX 그래픽 카드도 출시가 돼서 RTX 관련된 테스트들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와, 이 상태면 거의 날 잡고 한 2박 3일 합숙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럴 때 좋아요랑 구독하기는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96% 스쿼트를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